가짜 약혼 한 줄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당신은 자기 마음을 어디까지 숨길 건가요? 진화그룹이 내민 조건표는 숫자보다 침묵이 많았는데요. 박진석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멈췄고 고성이는 수첩을 덮었다 펼쳤다 하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못 버는데 체력 좀 밥을 먹어? 허공에 던져진 독설이 회의실에 떠 있었고 그 밑에서 박영나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삼남매 회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빠, 정략혼하기 싫어요. 뽀뽀도 못하겠어요. 귀엽게 들리는 문장도 여기서는 경고문이었죠. 박성재가 노트를 덮고 나를 봤습니다. 그럼 판을 바꾸자 눌러 담은 목소리였는데요. 눌렀다는 건 이미 뜨거웠다는 뜻이잖아요. 박성재는 준비해둔 계약서 뒷장을 펼치고 한 줄 보여줬습니다. 지은호 박성재 약혼 발표 가짜 여론을 흔드는데 제일 빠른 건 서류보다 소문이야. 가짜면 가짜인 걸 정확히 쓰자요. 기간, 해지, 선 넘으면 안 되는 선 문장으로 못 지키면 마음도 못 지켜요. 그 자리에서 법무는 조항을 뜯어 고쳤고 우스운 문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발적 스킨십 발생 시 해지 사유로 삼지 않는다. 단 외부 노출 금지. 우스웠지만 그날 우리에겐 웃음 대신 버틸 규정이 필요했거든요. 문제는 이지혁이었어요. 늘 먼저 자리 정리하는 사람이. 그날만은 나가질 않았죠. 내가 멈춘 자리까지만. 그게 내 원칙이라고 했지. 알고 있어요. 이번엔 반발 뒤에 있으면 내가 다칠 것 같아. 그 말이 심장을 톡 건드렸습니다. 선배, 저는 제 마음을 가짜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다만 거래로 팔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가짜예요. 이지혁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그 정이라면 막을 이유 없네. 대신 내가 싫어지는 루머만큼은 내가 앞에서 막자. 발표는 일부러 어설프게 흘렸습니다. 날짜는 애매하고 사진은 흔들리고 장소는 너무 평범하게 완벽하면 설명을 하게 되고 어설프면 질문을 하잖아요. 진짜냐 가짜냐. 그 질문이 뉴스를 잡고 버티는 동안 정략혼 항목은 잠깐 뒤로 밀렸습니다. 다음날 점심 진화 측에서 투자금 1차 분할 지급 보류를 통지해 왔고 정략혼 조항은 자동 보류로 묶였어요.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의 무게가 식탁에 내려앉자 고성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죠. 오늘은 체면보다 온기가 먼저예요. 박진석은 한 박자 뒤에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버린다가 아니라 잠깐 접어둔다의 표시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역풍이 불었습니다. 지은호, 박성재와 오래전부터 만났다는 루머에 AP 인수도 그 라인이 밀어줬다는 덫을 피할 팀이 대응 초안을 올렸지만 박성재는 그 위에 두 글자만 적었어요. 무응답. 도망치는 침묵과 지켜주는 침묵은 다르죠. 오늘의 침묵은 뒤에서 받쳐주는 종류였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지 않게 말을 아낄수록 산소가 남으니까요. 오후엔 상견례 영상이 떠돌았습니다. 날짜는 흐리고 얼굴은 반쯤 가려진 조악한 편집. 박성재가 클립을 돌리다가 말했어요. 허술한 조작이 진짜보다 무서울 때가 있어. 확인하려 들수록 소문이 커진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또다시 침묵을 골랐고 대신 각자 주머니에 넣어 다닐 문장을 정했습니다. 고마움과 빚은 다르다. 사실의 속도를 사람의 속도에 맞춘다. 필요할 때만 꺼내 읽기로요. 밤이 되면 가짜의 모서리가 마음을 긁었는데요. 복도 끝에서 박영나가 내 어깨를 툭 치웠어요. 오빠, 가짜 약혼이 날 살리긴 했는데 오빠 마음은요? 나는 내가 숨쉬는 소리 챙겨. 그건 아는데 그 사람 숨소리도 같이 챙겨요? 둘 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모르는 척했고 그 모르는 척이 오늘은 예의였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이 내 책상 앞에서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내가 미리 써둔 문장을 가만 읽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좋다. 그럼 내일은 단순하지 뭐요? 내가 흔들릴 때 이 문장을 내 앞에서 다시 읽는 사람 동의서도 맹세도 아닌 방식이었지만 그 한 줄이 등을 곧게 세워주더라고요.
오전엔 박진석이 채권단 미팅을 마치고 돌아와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정략혼 카드는 접는다. 모두가 고개를 들자 그는 백지 위임장을 3장 꺼내 3남매 앞에 놓았죠. 대신 각자 한 줄씩 써라. 돈 없이도 버틸 힘이 있는지 아니면 돈을 먼저 가져와야 하는지 박영란은 버틴다. 이지화는 버티게 한다. 나는 버티되 나를 팔지는 않는다. 박진석은 하나씩 읽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럼 정략혼은 없다. 각자 쓴 말로 책임져라. 가짜 발표가 의도보다 오래 살아남으면서 일상도 덜컥거렸습니다. 설계 의뢰 메일의 첫 줄이 축하해야죠? 로 바뀌고 카페 사장의 인사가 어정쩡해지는 날 집에 돌아오면 이수빈이 빠른 손으로 컵 슬리브를 떠서 손목에 끼워줬어요. 언니, 온도 잡자 마음도 체온이 있대. 슬리브의 실결이 손등을 지나갈 때 가짜 온도가 진짜 체온을 바꾸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박성재가 사무실 구석에서 냉커피 2잔을 밀어놓고 말했어요. 오, 우리 계약서대로 오늘이 중간 점검 날이거든. 말끝에 농담 표시를 달았지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내 계획은 가짜였어. 근데 내 마음은 가짜로 안 남더라. 오래전부터였는지 요즘부터인지는 모르겠고 가짜가 나를 설득하다가 진짜가 나한테 들켰다. 나는 숨을 고르고 짧게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기로 이미 적어놨어요.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제가 끝낼 때 끝낼게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억지로 다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말한 거야. 내 대답을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고 신고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신고를 해두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리되니까요. 나는 그날 밤 이지혁에게도 말했다. 선배, 오늘 내게 신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축하한다. 축하요? 내 마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소식이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가 반발 뒤에 있어주는 거 저는 좋아요. 근데 가끔은 옆에 걸어주면 안 돼요? 지금 대답하면 내 원칙이 흔들려. 그런데 나도 요즘 내 원칙이 조금 심심하더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사랑의 첫 줄 같았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10분을 같이 걷기로만 약속했어요. 며칠 뒤 지나치기 마지막 제안을 보냈습니다. 가짜 약혼. 인정시 이미지 회복 공동 캠페인 요약하면 가짜를 같이 포장하자는 제안. 너무 비열해서 그래서 더 설득력 있는 종류. 우리는 문서를 3번 읽고 같은 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짜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진짜가 늦게 도착한다. 그래서 거절했고 대신 사소한 것들을 지키기로 했어요. 박성재는 언론엔 여전히 무응답, 이지혁은 회사 안에서 이름 없는 선행 원칙을 재확인, 이지화는 기사 밑에 익명으로 논리를 정리했고 박영란은 환자 커뮤니티에 버티는 중 한 줄을 두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자극으로 옮겨갔고 우리는 가짜 약혼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공지는 짧았죠.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끝에 서로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면 진실을 길게 말하지 않는 쪽이 나을 때가 있어요. 해지가 나간 날 저녁 정순이와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영라에게서 국물 듬뿍 약속 지켰어라는 메시지가 와서 같이 웃었고요. 넌 이상하더라. 엄마가 말했어요. 가짜를 쓰면서 진짜를 지키는 거. 엄마도 그랬잖아요. 찾으면서도 문은 천천히 열었죠. 사실의 속도를 사람의 속도에 맞춘 거. 엄마는 그 말 참 좋네라고 중얼거렸고 우리는 11걸음째에서 멈췄습니다. 요즘은 10걸음이 기적이고 그 기적을 아껴야 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혁과 나란히 섰습니다. 가짜 끝났어요. 알아, 그래도 나 아직 한 사람 좋아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나도 누구를? 라는 질문은 서로 하지 않았고 문이 열릴 때까지 10초, 닫힐 때까지 10초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어떤 고백은 말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전해지니까요.
가짜 약혼은 가짜답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남은 건 사람들의 말투였어요. 고맙다 대신 막아줄게, 괜찮다 대신 기다릴게, 도와줄게 대신 멈춘 자리까지만. 말투가 바뀌자 마음이 덜 다쳤고 덜 빚졌습니다. 박진석은 백지 위임장을 꺼낼 타이밍을 알게 되었고, 고성이는 체면을 주머니에 잠깐 넣는 법을 배웠고, 박성재는 신고를 한 사람처럼 선을 지켰고, 이지환과 이수빈은 오늘도 헨내로 하루를 닫아주었죠. 그리고 나는 내 이름 옆에 적어둔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 문장을 읽으면 가짜의 모서리가 둥그러졌고 10걸음이 어느 날엔가 11걸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대로여도 괜찮았고요. 진짜 고백은 늘 한 줄이면 충분하니까요. 나는 내가 좋다. 또는 나는 나를 지킨다. 그 어느 쪽이든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가짜를 지원했더니 제일 먼저 아파한 건 진짜 마음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조용해질수록 심장이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무언가를 숨기지 않게 되자 내가 정말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가짜 약혼 해지 공지가 나간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이 약속대로 병원 뒤편 산책로로 나왔어요. 우리는 둘 다 말이 적은 사람들이라 10걸음을 맞추는 데만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선배, 세호 둘 아직 둘이에요? 천천히 가자. 그 천천함이 그날의 속도였고 지은호인. 저는 그 속도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누구의 계획도 아닌 누구의 감정도 밀어붙이지 않는 걸음이었거든요.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익명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는데요. 제목이 이랬어요. 가짜 약혼 내부 시나리오 누군가가. 법무팀 초안을 일부 캡처해 올린 모양이었죠. 문장 몇 개가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여론을 조작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느낌이 나게 편집돼 있었어요. 사실 그 문장들은 감정 보호와 루머, 확산 방지를 위한 장치였는데 잘라붙이니 전혀 다른 그림이 되었더라고요. 박성재가 곧장 연락을 했습니다. 오, 초안 일부가 나갔어. 우리 쪽 유출인지 진아 쪽 손인지 아직 몰라. 성재 씨, 오늘도 무응답인가요? 응답만 내부에선 처리한다. 내가 봐야 할 메일은 내가 따로 정리해 보낼게. 박성재의 말투는 정리된 사람의 말투였고 그 정리 덕에 저는 덜 흔들렸습니다. 가짜를 끝냈는데도 가짜가 남긴 파편이 계속 바닥에 굴러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오후엔 더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잡지사 에디터가 해명 인터뷰를 제안했는데요. 팩트를 바로잡자는 말로 시작하는 인터뷰가 대개는 새로운 제목을 낳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문을 보냈습니다. 대신 저는 저에게 필요한 일을 하나 더 했는데요. 계약서 파일에서 제가 써둔 문장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미리 써준 과거의 제가 오늘의 저를 붙들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녁 무렵 정순이와 고성이가 병실 앞 작은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국물 냄새가 은근히 퍼졌고 두 사람은 그 냄새를 사이에 두고 말을 아꼈는데요.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정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식어도 돼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두 엄마는 말의 온도를 맞춰가는 요령을 배웠고 그 덕에 우리 모두가 덜 급해졌어요. 급함은 늘 좋은 결론을 빨리 데려오는 대신 필요 없는 상처도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 며칠 뒤 기록팀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찾아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눈이라고 연필로 쓰인 낡은 계산서 한 장과 금고에서 복사한 듯한 위탁 확인서 일부였어요. 라로 시작하는 서명 흔적이 반쯤 다른 채 남아 있었는데요. 버림이라는 단어는 없었고 대신 임시와 보호 같은 단어가 어렴풋하게 읽혔습니다. 기록팀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사실의 속도를 사람의 속도에 맞춘다는 원칙을 그대로 붙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하려 애썼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바로 알아버리면 그날을 통째로 무너뜨리거든요. 저는 무너지지 않고
저녁을 먹고 싶었고 국물은 따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AP 인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CSR 방향을 이름 없는 선행으로 다시 못 박으면서 병원 재단과의 협업을 조용하게 이어갔고요. 회의에서 누군가 대표님 인터뷰한 꼭지 정도는이라고 조심스레 꺼내자 이 지역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지금은 우리 이름이 약이 아니다. 제게도 그 문장이 약이었고 그래서 그날 저는 커피 냄새만 맡고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잠깐 멀리하는 대신 제 마음을 더 가까이 놓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 즈음 진화그룹의 다른 카드가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사회공헌 공동 캠페인 제안서 요지는 간단했어요. 가짜 약혼 해지를 인정하고 세련된 기획으로 둘러싸서 이미지 회복을 공동으로 하자. 읽으면 읽을수록 설득력 있는 제안서였고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우리는 문서의 구석에 모두 같은 밑줄을 쳤습니다. 가짜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진짜가 늦게 도착한다. 결국 거절했고 거절문도 짧게 보냈습니다. 당사자의 회복과 내부 정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거절 직후 박진석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정약혼 카드는 접었다. 대신 각자 쓴 말로 살아라. 며칠 전 백지 위임장에 우리가 적었던 그 한 줄들이 여기서 효력이 생긴 거예요. 박영란은 버틴다를, 이지화는 버티게 한다를, 저는 버티되 나를 팔지는 않는다를 적었고요. 그 문장들이 각자의 책임을 모양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문장으로 만든 책임은 실제 움직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둔 작은 프로젝트를 다시 꺼냈어요. 마드로집의 오래된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원 식당과 지역 돌봄 키친으로 재설계하는 일이었어요. 비용 계산서에는 숫자보다 괄호가 많았고 수익 대신 온도를 기록하는 칸이 생겼습니다. 하루 한 끼, 국물 2국자, 빵 한 조각 문장으로 적힌 수치들은 실제 운영에선 늘 골치 아픈 항목이 되지만 저는 그 골치 아픔을 견딜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싸게 만들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고 오래가는 방식으로요. 박성재는 그 프로젝트의 첫 후원자로 자기 사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계약은 내가 지킬게. 내 마음은 내가 지켜 평소라면. 빈말처럼 들릴 수 있는 문장이 이날은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박성재는 늘 해결의 언어를 쓰던 사람인데 그날은 존중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고백 이후로 그는 제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만 하고 지키고 물러나는 연습을 하는 중이었죠. 문제는 세상은 연습 중인 사람에게 더 가혹하다는 거예요. 가짜 약혼 유출본이 언젠가 한 번 더 올라왔고 이번엔 가짜 감정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누군가 캡션을 달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기획 가능. 이 말에 저는 잠깐 숨이 막혔어요. 제 마음은 기획이 아니라 호흡이었고 호흡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이지혁에게 첫 문장을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은 2모금이 아니라 3모금이 필요해요. 지금 가도 돼? 아니요, 전화만요, 전화기 너머로. 이지혁은 제가 미리 써둔 문장을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 더 붙였어요. 나는 내가 내 옆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내 속도를 너무 앞서지 않는다. 그 문장에 눈물이 났는데요. 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슬프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누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준 날에는 눈물이 먼저 인사하는 법이니까요. 며칠 지나 병원 윤리위에서 공식 공지가 왔습니다. 라 씨의 추가 면담을 당사자 회복 이후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동시에 경찰에서 1차 진술 요지를 공유해 왔고요. 스탬프가 얼었다, 잉크가 굳었다, 필체를 흉내냈다. 라는 문장 사이에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품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품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였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 말로 겨우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겨우 용서하거든요. 진짜는 나중에도 진짜고 오늘은 오늘이 우선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웃긴 일도 있었어요.
이수빈이 어느 날 저녁 제 가방에 새 컵 슬리브를 슬쩍 넣어두었는데요. 실색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니, 이건 두 가지 색실을 꼬아 만든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예쁘게 나온대요. 균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이지혁과 박성재 사이의 공기를 떠올렸고 두 사람 각각의 역할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 이지혁은 옆에서 걸어주는 사람. 둘의 역할이 바뀌면 곤란하고 섞이면 어지러워요. 저는 그 구분을 알게 되어서 제 마음을 덜 흔들 수 있었어요. AP에서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내 메신저에서 익명으로 CSR은 위기 피난 처냐라는 글이 올라왔고 몇몇 직원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별도로 호통을 치지 않았고 전체 채널에 짧게 한 줄만 올렸어요. 사람 먼저 이 한 줄 덕분에 내부 공기가 금세 정리됐고 오히려 프로젝트 참여 희망자가 늘었습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사람 먼저가 문장일 때와 사람에게 건네는 호흡일 때의 차이를 생각했어요. 문장만으론 오래 못 가고 호흡이 겹쳐져야 오래 가더라고요.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도착 알림이 떴습니다. 학술지에서 출생기록 위탁제도 관련 패널 토론을 제안했거든요. 저는 이를 놓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자칫하면 우리 이야기가 사례로 소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대신 마드로집 인스타에 아주 짧은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증명보다 회복을 먼저 합니다. 회복이 길을 만들면 증명은 제 자리를 찾아옵니다. 해시태그는 달지 않았고 그랬더니 댓글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달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버틴다. 10걸음이 11걸음이 되길 같은 문장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의 호흡이 화면을 타고 와서 제 방에 머물렀고 저는 그 호흡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그 무렵 박진석이 뜻밖의 제안을 하나 했어요. 내가 하려던 직원 식당 겸 돌봄 키친, 본사 주차장 일부를 내주겠다. 체면과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공간을 내놓겠다고 말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고성이는 알림 표시가 뜨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배우네요. 천천히 배웠죠. 천천히 배운 건 오래가요. 짧은 대화는 오래 남았고 저는 설계 도면에 아버지 자리라고 작은 글씨를 적어 넣었습니다. 박진석이 가끔 식판을 들고 앉아있을 작은 테이블 한 칸이었어요. 왕처럼 앉기보다 그냥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앉을 자리요.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장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가 혼자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낯선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서성이다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등에 오래된 흉터, 회색 코트, 라시의 묘사와 비슷한. 사람 경비가 조용히 접근하자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박성재는 그 등 뒤를 오래 보았습니다. 연락망에선 추적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고 그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박성재였거든요. 그는 저녁 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말 줄일게. 그 말이 긴 말보다 커서 저는 괜히 웃음이 났어요. 말이 줄어든 자리에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을 채워 넣었고 그게 요즘 우리 방식이었습니다. 봄으로 넘어갈 즈음 마드로집의 작은 키친이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첫날 저는 앞치마 끈을 제대로 묶지도 못했고 국자의 무게감을 잊은 손이 서툴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툼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툴러도 되는 자리였고 서툴러야 서로가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첫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따뜻하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단어가 국물 온도를 말하는지 여기 앉아있는 공기를 말하는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분간이 안 가도 괜찮았고요.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혼주의자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변하지 않는 걸 존중한다는 게 뭔지 저는 요즘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선배, 오늘은 몇 걸음이었어요? 12걸음은 내가 없이 사기치지 마요, 진짜야. 내가 없이도 걸어야 오래 걷지.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요즘 저를 지켜주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걷기 위해선 각자 혼자 걷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밤이 깊어지기 전에 기록팀에서 짧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난방기 뒤에서 나온 철 집게에 묻어있던 종이 파편 나가. 맞음 당사자 보호 우선, 보관 연장.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고 대신 다음날 할 일을 적었습니다. 10걸음을 11걸음으로 늘리기, 국물감 보기, 댓글 한 줄 고마워하기 작은 일들이 제 마음을 분명하게 묶어줬고 그 묶임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느 비 오는 밤 박성재가 제게 묻더라고요. 지은호, 내가 만약 다시 가짜를 써야 할 일이 생기면 또 쓸 거야? 저는 잠깐 웃었어요. 가짜가 진짜를 지키는 데 쓰인다면요. 다만 쓰는 방법은 이번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짧게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는 또 신고만 할게. 이번엔 굳이 신고까지 안 해도 될지도요. 그럼 나는 내가 흔들릴 때 숨어서 벽이 될게. 그 말이 어쩐지 더 좋은 고백으로 들렸고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잤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이 제 자리 옆에 서서 물었어요. 내일 아침 13걸음 도전할래? 13요? 욕심쟁이 욕심보단 계획. 그럼 계획에 나도 한 줄 쓸게요. 넘어지면 손 안 잡고. 옆에서 속도만 맞춘다.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좋다.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고 문장은 다음 날의 몸을 바꾸더라고요. 몸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따라오면 관계의 말투가 변합니다. 고맙다 대신 막아줄게. 괜찮다. 대신 기다릴게. 도와줄게 대신 멈춘 자리까지만. 이 말투들이 우리를 덜 다치게 만들었고 덜 빚지게 했습니다. 가짜 약혼은 역사처럼 뒤로 밀렸고 진짜 고백은 생활처럼 앞으로 왔어요. 엄마들은 국물을 데웠고 아버지는 빈칸을 내줬고 동생들은 오늘도 했네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 옆에 적어둔 문장을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나를 더 붙였어요. 나는 우리가 오래 걷는 방법을 배운다. 이 두 문장을 읽고 나면 가짜의 모서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내일의 10걸음은 조금 더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8걸음에서 멈출 수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저는 멈추는 법과 다시 걷는 법을 둘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옆에 서 있어야, 제가 덜 흔들리는지, 누가 멀리 서 있어야 제가 더 잘 보이는지 그 거리도 배웠습니다. 그 거리 감각이 이 집안과 이 사람들을 살려왔고 앞으로도 살려줄 거라 믿었는데요. 믿음도 결국 매일 반복해서 익히는 기술이더라고요. 가짜를 지워낸 자리에는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소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 소리, 뜨거운 국물의 숨, 수선화처럼 얇은 비닐 장갑이 서로 스치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밤이 오니까 숨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낮이 따라왔고요. 해지 공지가 나가고 사흘째 되는 아침, 이지혁과 약속한 10걸음이 13시 되었어요. 선배, 오늘은 욕심쟁이네요. 욕심보단 계획. 그럼 계획의 조건 하나요. 넘어진 사람 손부터 잡지 말고 속도만 맞춰주기 좋다. 우리는 박자를 맞추며 걸었는데요. 쿵짝이 아니라 쿵쉼짝처럼 중간의 쉼이 분명한 리듬이었어요. 아무도 다그치지 않는 걸음, 그것만으로도 피가 맑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출근하니 모니터에 빨간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가짜 약혼 내부 시나리오라며 초안 일부를 올렸더라고요. 감정 보호 문장이. 감정 기획으로 캡션을 바꾸는 순간 종이는 다른 얼굴이 되잖아요. 잘라붙인 조각들이. 사람의 마음도 설계 가능 같은 소름 돋는 문장을 낳고 있었고 댓글에는 낯선 문체의 비웃음이 길게 달리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먼저 전화했어요. 오, 우리 쪽 유출인지 진화 쪽 손인지. 아직 감이 안 와. 포렌식 돌려. 오늘도 무응답이죠? 응. 외부엔 무응답, 내부엔 정리. 너한텐 필요한 메일만 추려서 보낼게. 박성재의 말은 늘 정리부터 시작하는 말이었고 그런 말이 제 호흡을 고르게 해줬어요. 가짜는 끝났는데도
가짜가 남긴 파편이 바닥을 긁고 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파편은 소리를 내야만 치울 수 있는데 오늘은 소리 대신 순서를 고르는 날이었죠. 점심 무렵엔 더 곤란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잡지 에디터가 팩트를 바로잡자면서 해명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해명은 대개 새 제목을 낳는다는 걸 저는 수없이 배웠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신 제가 써둔 문장을 다시 열어 읽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과거에 제가 미리 써둔 그 한 줄이 오늘의 저를 붙들어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녁에 라운지에선 두 엄마가 마주 앉았어요. 정순이의 보온병 뚜껑이 딱 하고 열리는 소리, 고성이의 수첩이 사각하고 넘겨지는 소리가 번갈아 났고요.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 정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은 식어도 돼요. 고성이가 웃었고요. 요즘 두 엄마는 말의 온도를 맞추는 법을 배웠고 그 온도 덕에 우리는 덜 급해졌어요. 급함은 늘 결론을 빨리 데려오는 대신 필요 없는 상처도 같이 데려오니까요. 며칠 뒤 기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눈이라고. 연필로 적힌 낡은 계산서 한 장과 금고에서 복사한 듯한 위탁 확인서 일부가 나왔대요. 서명은 반쯤 달아 있었고 라만 살아 있었어요. 버림 대신 임시, 보호 같은 단어들이 어렴풋하게 읽혔고요. 윤리위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사실의 속도를 사람의 속도에 맞춘다. 우리가 합의한 그 문장이 다시 한번 붙들어졌고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진실은 바로 알아버리면 그날을 통째로 무너뜨리니까요. 저는 그날도 저녁을 먹고 싶었고 국물은 따뜻했거든요. 회사에서는 AP 인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은 CSR을 이름 없는 선행으로 못 박으면서 병원 재단과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죠. 회의에서 누군가가 대표님 인터뷰한 꼭지 정도는이라고 조심히 말을 꺼내자 이 지역은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지금은 우리 이름이 약이 아니다. 그 문장이 제게도 약이었고 그래서 그날 저는 커피 냄새만 맡고 내려놓았습니다. 카페는 제 홈이지만 홈에서도 때로 절제가 필요하더라고요. 커피를 잠깐 멀리하는 대신 제 마음을 가까이 놓는 연습을 했어요. 그 즈음 진화그룹에서 깔끔하게 포장한 유혹이 또 왔어요. 사회공헌 공동 캠페인 요약하면 가짜 해지를 인정하고 함께 이미지 회복을 포장하자는 제안서였죠. 읽으면 읽을수록 설득력이 높아지는 문서였고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우리는 같은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짜를 포장하기 시작하면 진짜가 늦게 도착한다. 거절문은 짧았고 대신 우리가 지킬 것들. 리스트가 길어졌어요. 무응답 유지, 사람 먼저, 속도 맞추기, 소문에 이름 주지 않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진석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정략혼 카드는 접었다. 대신 각자 쓴 말로 살아라. 며칠 전 백지 위임장에 우리가 적었던 그 한 줄들이 여기서 효력을 발휘했어요. 박영란은 버틴다. 이지화는 버티게 한다. 저는 버티되 나를 팔지는 않는다. 박진석은 한 장씩 읽고 반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넣어두자 꺼낼 때가 있겠지. 그 말투에선 권위보다 책임이 먼저 들렸고 저는 그 순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문장으로 만든 책임은 실제 움직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뤄두었던 작은 프로젝트를 꺼냈어요. 마드로 집의 오래된 지점을 직원 식당 겸 돌봄 키친으로 바꾸는 일 숫자 대신 온도를 기록하는 칸이 생겼고 수익 대신 규칙이 붙었어요. 하루 한 끼, 국물 2국자, 빵 한 조각 줄 설 때는 서로의 등을 보지 말고 앞사람의 숨만 본다. 규칙은 웃기지만 그날의 질서가 되었고 질서는 오래가는 마음을 만들더라고요. 첫 주 운영은 소란 속에서 지나갔어요. 국자가 무거웠고 김이 눈을 따갑게 했고 설거지통의 물은 금방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툼이 싫지 않았어요. 서툴러야 서로가 보였고 서툴러야 누군가의 도움이 자리를 찾았거든요. 첫 테이블에서 따뜻하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단어가 국물 온도를 말하는지 여기 공기의 농도를 말하는지
분간이 안 갔고요. 분간이 안 되는 것도 좋았어요. 둘 다 맞는 날이니까요. 박성재는 사비로 첫 후원을 걸면서 단 한 줄만 보냈어요. 계약은 내가 지키고 마음은 내가 지켜. 예전의 박성재였다면 해결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을 텐데 요즘의 박성재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냈어요. 고백 이후 그는 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고 신고만 하고 선만 긋고 뒤에서 벽이 되는 중이었죠. 벽이 되는 사람은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은 연습 중인 사람에게 특히 가혹해요. 유출본이 한 번 더 떠오르더니 이번엔 가짜 감정이라는 단어가 달렸어요. 사람의 마음도 기획가는 그 문장 앞에서 저는 잠깐 숨이 막혔고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두 모금이 아니라 세 모금이 필요해요. 지금 가도 돼? 아니요, 전화만요, 전화기 너머로. 이지혁은 제가 미리 적어둔 문장을 천천히 읽어줬어요.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를 붙였죠. 나는 내가 내 옆에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내 속도를 너무 앞서지 않는다. 그 문장에 눈물이 먼저 도착했는데요. 슬퍼서라기보다는 인정받은 마음이 올 때 나는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윤리위에서 공식 메일이 왔습니다. 라 씨의 추가 면담을 당사자 회복 이유로 미루고 기록물은 보관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이 공유한 1차 진술 요지에도 스탬프가 얼었다. 잉크가 굳었다. 필체를 흉내냈다가 나란히 있었고요. 그 사이에 실수였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그 문장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 말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거든요. 진짜는 나중에도 진짜니까 오늘은 오늘을 먼저 살기로요. 그 사이 지강호가 키친에 얼굴을 비쳤어요. 누나, 사람 많은가? 점심땐 많고 밤은 좀 한가. 그러면 밤에 설거지는? 내가 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강호는 설거지통 앞에서 멍하게 물살을 오래 보곤 했어요. 물살은 빨리 흐르다가 어느 순간 한 곳에서 둥글게 맴돌더라고요. 나 그때 검사 결과 완전 일치는 아니었대. 응, 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덜 외롭더라. 지강호는 그렇게 말하고 고무장갑을 한 번 더 조였고 저는 그 모습이 장갑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혈연의 수치가 사람의 자리를 정하진 않는다는 걸 우리도 천천히 배우는 중이었죠. AP 내부에선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사내 메신저 익명 채널에 CSR은 위기 피난 처냐라는 글이 올라왔고 몇몇이 동조를 눌렀죠. 이지혁은 호통도 장문의 설교도 없이 한 줄을 올렸습니다. 사람 먼저 그 한 줄로 공기가 정리됐고 오히려 프로젝트 참여 희망자가 늘었어요. 저는 신청 리스트를 내려보다가 이름 없음으로 적힌 칸 옆에 하트를 하나 그려 넣었어요. 이름 없이도 움직이는 마음이 제일 오래 가니까요. 어느 날 학술지에서 출생기록 위탁제도 패널 토론 제안이 왔는데요. 저는 길게 고민하다가 사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사례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순간이 싫었거든요. 대신 마드로집 인스타에 아주 짧은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증명보다 회복을 먼저 합니다. 회복이 길을 만들면 증명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는데도 댓글들이 따뜻하게 달렸어요. 우리도 오늘 버틴다. 10걸음이 11걸음이 되길. 화면 속 모르는 사람들의 숨이 제 방에 들어와 머물렀고 저는 그 숨을 조용히 모아두었어요. 그 즈음 박진석이 또 하나의 빈칸을 내주었어요. 본사 주차장 일부 키친 야외 좌석으로서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모서리를 떼어주는 일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성이는 알림 표시가 뜨자마자 바로 전화해 왔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배우네요. 천천히 배웠죠. 천천히 배운 건 오래 가요. 짧은 대화가 오래 잔향을 남겼고 저는 설계도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어두었어요. 아버지 자리 왕처럼 앉는 탁자 말고 식사하는 사람으로 앉는 작은 테이블 한 칸.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장면이 병원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박성재가 혼자 앉아 있는데 회색 코트, 손등 오래된 흉터의 중년 남자가 서성이다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더라고요. 라 시의 묘사와 닮아 있었어요. 경비가 조용히 다가가자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박성재는 그 등 뒤를 아주 오래 봤다고 했어요. 연락망의 원칙은 추적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박성재였죠. 그날 저녁 그는 메시지 하나만 보냈어요. 오늘도 말줄이게 긴 말보다 큰 말이어서 저는 괜히 웃음이 났고 그 웃음으로 하루를 닫았어요.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 키친이 본격 오픈을 했어요. 첫날 저는 앞치마 끈을 한 번에 못 묶었고 국자 무게를 잊은 손이 조금씩 덜컥거렸어요. 그런데 그 서툼이 낯설지 않았어요. 서툴러야 서로가 보였고 서툴러야 도와달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첫 테이블에서 따뜻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단어가 국물인지 공기인지 구분이 안 갔고 구분이 안 가도 좋았어요. 둘 다 맞는 날이니까.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혁을 만났어요. 그는 아직 비혼주의였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변하지 않는 걸 존중하는 법을 저는 요즘 배워요. 선배, 오늘은 몇 걸음이었어요? 12걸음은 내가 없이 사기치지 말고요. 진짜야 내가 없이도 걸어야 너랑 오래 걷지 장난 같지만 요즘 저를 지켜주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나란히 걷기 위해선 각자 혼자 걷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요. 밤이 깊어지기 전 기록팀에서 또 하나의 메일이 왔어요. 난방기 뒤에서 나온 철 집게에 붙어있던 종이 파편라 일치 보관 연장. 당사자 보호 우선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고 대신 내일 할 일을 적었어요. 13을 14으로 늘리기, 국물관 보기, 댓글 한 줄에 고맙다 달기 작은 일들이 제 마음을 분명하게 묶어줬고 그 묶임이 사람을 살렸어요. 비가 얇게 내리던 밤 박성재가 물었어요. 지은호, 만약 다시 가짜가 필요해지면 또 쓸 거야? 진짜를 지키는 데 쓰인다면요. 다만 이번보다 더 조용하고 더 짧게 그럼 나는 또 신고만 할게. 이번엔 굳이 신고까지 안 해도 될지도요. 그럼 내가 흔들릴 때 숨어서 벽이 될게. 그 말은 사랑을 꾸미지 않는 고백처럼 들렸고 저는 그날 밤 오래 잤어요. 며칠 뒤 이지혁이 제 자리 옆에 서서 물었어요. 내일 아침 15걸음 할래? 15이요? 욕심쟁이 욕심보단 오늘보다 딱 2걸음. 그럼 계획에 한 줄 더 써요. 넘어지면 손은 안 잡고 박자만 맞춘다. 이지혁이 웃었어요. 좋다. 우리는 그 문장을 새 계획의 첫 줄에 적었고 문장은 다음 날에 몸을 바꿔요. 몸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따라오면 관계의 말투가 바뀌죠. 고맙다 대신 막아줄게. 괜찮다 대신 기다릴게. 도와줄게 대신 멈춘 자리까지만. 시간은 조금 더 흘렀고 거짓의 잔상은 점점 흐려졌어요. 그 사이 진짜는 생활처럼 앞으로 왔고요. 엄마들은 국물을 데웠고 아버지는 빈칸을 내줬고 동생들은 오늘도 했네로 하루를 닫았어요. 저는 제 이름 옆에 적어둔 문장을 또 읽었죠.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나는 우리가 오래 걷는 방법을 배운다. 그 문장을 읽고 난 다음 주 문서 열람 통지가 왔어요. 그날 눈. 기록 일부가 공식적으로 열릴 거라고요. 병원과 재단, 두 엄마 그리고 당사자들이 함께 배석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이번엔 가기로 했어요. 다만 조건을 걸었죠. 저는 열람만 할 거예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고 오늘 저녁은 그냥 우리끼리 먹을 수 있도록. 윤리위 담당자는 미리 준비해둔 말투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투로 기록하겠습니다. 열람실 공기는 서류의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의 가루가. 공기 중에 아주 얇게 떠다니는 느낌이었죠. 담당자가 봉투를 열고 플라스틱 집게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그 집게에 오래전에 굳은 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첫 장은 야간 임계표, 두 번째 장은 임시 위탁 확인서, 세 번째 장은 연필로 쓰인 계산서 등 쪽이었어요.
계산서 뒤엔 뜻밖에도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난 따뜻한 곳에 두었어, 얼지 않게. 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메모처럼 느껴졌어요. 얼지 않게라는 단어 하나가 제 목을 대해 천천히 걸렸고 저는 한 글자씩 소리 없이 읽었어요. 얼지 않게. 정순이가 제 옆에서 보온병을 더 꽉 잡았고 고성이는 수첩을 닫으며 아주 작게 말했어요. 오늘은 식어도 돼요. 다시 데우면 되니까.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결론도 처벌도 용서도 그 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았죠. 오늘은 얼지 않게만 하고 돌아가기로 했거든요. 나오는 길 행정동 복도 끝에 난방기가 따뜻했어요. 저는 손등을 그 위에 살짝 올렸다가 뗐습니다. 그 온도를 내 기억의 온도로 삼고 싶었어요. 따뜻하되 뜨겁진 않은 온도, 오래 지닐 수 있는 온도 말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비가 아주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이 지역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얼지 않게. 응. 우리는 더 묻지 않았고 우산 하나 아래에서 서로의 박자만 맞췄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한 발 물러나 말했어요. 내일은 16 욕심쟁이, 오늘보다 2걸음. 그럼 계획에 한 줄 더요. 멈추면 거기까지가 오늘 나고 적기 좋다. 그날 밤 키친에는 빗소리에 섞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더니 웃었죠. 오늘은 짠맛이 아니고 사는 맛이네요. 사는 맛이 뭔데요? 내일이 좀 보태지는 맛전은 어깨에 힘이 풀렸고 주방 뒤쪽에 붙여둔 작은 종이에 체크 하나를 더했어요. 오늘도 했네. 가짜 약혼은 이제 역사처럼 뒤로 밀렸고 진짜 고백은 생활처럼 앞으로 와 있었어요. 엄마들은 국물을 데웠고 아버지는 빈칸을 내줬고 동생들은 제 뒤에서 물살을 조용히 바꿔줬어요. 그리고 두 남자는 각자 제 곁을 지키는 방식이 달랐지만 둘의 속도가 서로를 해치지 않게 조절하는 법을 배웠고요. 저는 제 이름 옆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그 아래 오늘의 결론을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얼지 않게 오래가게 2걸음만 더 그 문장들을 다 읽고 나니 내일의 16걸음이 아주 조금 더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7걸음에서 멈춰도 괜찮겠죠. 그래도 돼요. 멈추는 법과 다시 걷는 법, 둘 다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옆에 서 있어야. 제가 덜 흔들리는지, 누가 조금 멀리 서 있어야. 제가 더 잘 보이는지, 그 거리 감각도 이제는 잊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감각이 우리 집안과 우리 사람들을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한 날들로 데려갈 거라고 저는 조용히 믿었어요. 믿음도 결국 매일 반복해서 익히는 기술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기술을 조금 더 숙련했어요. 내일은 2걸음만 더 그 정도 욕심이면 우리에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해가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요. 공기 냄새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가짜를 걷어내고 난 자리에 남은 건 조용한 숨과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작은 규칙들이었어요. 오늘은 16, 내일은 18 같은 식으로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박자였는데요. 멈출 땐 멈추고 걷는다면 같이 걷는 그 박자가 우리 집안의 새 질서가 됐습니다. 아침 산책로에서 이지혁과 저는 16걸음을 끝내고 벤치에 앉았어요. 선배, 오늘은 옆자리가 좋네요. 반발 뒤는 휴식일 때 쓰고. 그럼 내일은 반발합 금지 명령인의 요청이죠. 그 대화가 별것 아닌 듯 들렸는데요. 요즘 저희에겐 이런 작은 합의들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서로의 속도를 망치지 않는 약속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함에 또 하나의 빨간 점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짜 약혼 시나리오 2차 캡처 몇 장이 추가된 유출본이었는데요. 이번엔 이미지 상쇄 문구라는 단어에 붉은 밑줄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감정 보호가 감정 기획으로 다시 뒤집히는 방식이었고 그 한 단어가 사람들을 자극하는 걸 유출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덮었다가 다시 열고 메모장 첫 줄을 눌렀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짜로 만들지 않는다. 이 문장은 벽돌처럼 단단하진 않지만 손에 잡히는 온기가 있거든요. 잡으면 잡히는 만큼은 버틸 수 있는 옹기요. 박성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 이번 거는 진아 쪽 손이 아니라 우리 쪽 안쪽에서 흘렀을 가능성이 크대. 안쪽이면 직원? 단정은 금물. 오늘도 외부는 무응답, 내부는 포렌식. 내 일정은 내가 정리해줬어. 몸 먼저. 내 성재 씨. 그는 요즘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온도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 변화가 이상하리만치 믿음직했어요. 신고는 헬스대, 강요는 하지 않는 사람, 선은 그대, 소리는 줄인 사람. 그게 박성재의 최신 버전이더라고요. 점심 직전 마드로집 키친에 들렀더니 이수빈이 동네 뜨개 모임 사람들과 테이블을 둘러앉아 있었어요. 컵슬리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손목 보호대 겸용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었죠. 언니, 오늘은 2겹짜리야. 뜨거운 국물 그릇에도 좋아. 이게 다 팔려? 팔 게 아니라 나눌 거야. 오늘 밤 병동 2군데. 수빈이는 예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요즘은 후자를 조금 더 오래 잡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고 저는 그 배움이 참 예뻤습니다. 컵 슬리브의 고운 코보다 마음의 코가 더 촘촘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저녁 무렵 기록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눈 봉투와 별도로 보관 중이던 C-7 박스에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고요. 표지는 색이 바래서 글자가 거의 지워졌는데 안쪽 첫 페이지에는 연필로 적은 이름이 보였대요. 라은옥은 라, 윤, 글자의 모서리가 달아 더 이상은 읽히지 않았답니다. 담당자는 해석보다 보존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윤리위는 면담 재개 전에 보호자 동반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순이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지은호, 이건 오늘 아니어도 되니? 엄마,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국물 2국자와 설거지 한 통이 먼저요. 우리는 같은 쪽을 바라봤고 그 같은 쪽이 요즘 저희의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다가 각자 각자의 속도로 서서히 가는 가족이요. 밤이 되자 잡지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치유서사 인터뷰라는 말로 포장을 바꿨더라고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치유는 인터뷰 주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장입니다. 생활부터 정리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고 나니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나 더하게 되더군요. 생활의 문장을 매일 분명하게 쓰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이 본사 주차장 일부를 비우고 야외 자석 공사를 시작했어요. 현장 반장에게 그림자 길이 체크부터 해라고 말하더니 의외로 섬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해가 이 각도로 들어오면 노인네 눈이 부셔. 그 한마디가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체면으로 시작해 계산으로 끝내는 사람 같았는데요. 요즘은 계산 앞에 한번 사람을 끼워 넣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성이는 공사장을 한 바퀴 돌고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전에 몰랐던 걸 배우네요. 천천히 배워서 오래 가자고요. 천천히 배운 건 오래 가죠. 두 사람은 그날 내내 말이 적었는데요. 적은 말이 오히려 크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그랬어요. 오후에 AP 사내 익명 채널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CSR은 보여주기 아니냐. 누군가 좋아요를 눌렀고 누군가는 분노 이모지를 달았죠. 이 지역은 또 한 줄을 올렸어요. 사람 먼저 모든 보고는 숫자 대신 사례로. 실무팀은 그 말 뒤에 간단한 원칙표를 붙였습니다. 일 이름을 지우고 사연을 남긴다. 이 찍지 않고 적는다. 3인터뷰는 섭외가 아니라 동의다. 조직 언어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는 날은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우준이의 예정됐던 공여자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취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순이가 보온병을 들고 달려가다 말고 벽에 기대어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저도 금방 자리에 못 앉겠더라고요. 박사님, 다음 순번은 대기자 조정 중입니다. 당사자 가족분께서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라 씨가 스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인계표, 난방기, 철집게, 얼어있던 스탬프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머리에 올라왔다가 저는 그 조각들을 의도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국물 먼저 제 말에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이 우리 집의 약속이 됐습니다. 증명은 나중, 회복은 오늘. 해가 저물 무렵 병원 로비에서 예상 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의 중년 남자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경비와 짧게 실랑이를 벌였대요. 그는 자진 퇴장을 고집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성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원칙은 추적하지 않는다였고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게 지금은 돕는 방식이라고 그는 믿었거든요. 그 밤 박성재는 저에게 메시지 한 줄만 남겼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 줄일게. 저는 그 한 줄에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국물 늘릴게요라고 답을 보냈고 주방으로 내려가 두 번째 가마솥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윤리위에서 면담 구조를 조금 바꾼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보호자 배석 외에 당사자 사전 서면 질문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추가됐어요. 덕분에 질문이 감정이 되지 않게 문장으로 먼저 만들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질문지를 썼어요. 1. 그날의 당신은 어떤 상태였나요? 2.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혹은 받지 않았나요? 3. 만약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끝에 아주 짧은 부탁을 썼어요. 당신이 말하는 동안 우리의 호흡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보내고 나서야 알았는데요. 이 질문지는 라 씨에게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묻는 형식이었어요. 나도 그날의 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주 금요일에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회사 로비에 기자들이 모여 가짜 약혼 전면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PR팀이 정문을 막고 직원들은 후문으로 빠졌고 사무실 공기는 금세 굳었죠. 이 지역은 모든 알림을 껐고 내부 방송으로 딱 한 문장을 흘렸어요. 지금은 상황 설명보다 근무자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창문을 타고 층층이 내려가자 방금 전까지 어수선하던 목소리들이 동시에 잦아들었어요. 저는 그 잦아들미 참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요. 키친은 그런 날일수록 더 분주했어요. 박영나가 마스크 끈을 조여 매고 카운터를 지켰고 지강호는 설거지통 앞에서 물살을 보다가 이내 고무장갑을 껴올렸습니다. 누나, 오늘은 내가 마감까지 괜찮겠어? 응, 오늘은 내가 버티게 한다. 그 말투가 어딘가 아버지를 닮았고 저는 그 닮음이 싫지 않았어요. 닮때 똑같지는 않은 방식으로 커가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저는 집에서 라 씨에게 보낼 손편지를 썼어요. 이메일로 보낼 문장을 종이에 먼저 옮기는 게 제 습관인데요. 종이는 손에 힘을 남기고 힘은 다음 날을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그날 어디에 서 있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오늘의 저는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자리에서 숨을 고릅니다. 당신이 말해도 우리가 얼지 않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지 않게 저는 온도를 지키겠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나니까 밤이 덜 깊어 보였어요. 말의 온도가 방의 온도가 되는 날이 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이지역과 18걸음에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욕심이네요. 어제 기자들 몰려와서 오늘은 2걸음 더 필요라면 같이 우리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택했고 첫 가로등을 지나 두 번째 그림자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선배. 응, 어제 내부 방송 고마웠어요. 난 내 일을 했고 넌 내 호흡을 지켰지. 선배는 비혼인데요. 응, 그 선택이 누군가를 길게 좋아하는 마음하고 충돌하진 않아요? 충돌하지 않으려고 방향을 고르는 거지. 그 대답은 아주 오래된 결심처럼 들렸고 저는 그 결심이 저를 공격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타인을 찌르는데요. 이 지역은 그의 방식으로 나를 다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졌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오후에 라씨 측 대리인을 통해 작은 답신이 왔습니다. 면담 시 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고 3번째 읽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면 기억을 더 잘하더라고요. 눈물은 삭제가 아니라 저장의 방식이니까요. 며칠 지나 C-7박스의 내용 중 일부가 스캔본으로 정리되어 열람실에서 제공됐어요. 저는 정순이, 고성이와 함께 조용히 앉았습니다. 담당자는 종이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밤 근무 체크리스트, 탄원서 초안, 난방기 교체 요청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난번 계산서 등 쪽에 연필 글씨와 같은 필압으로 쓰인 문장이 있었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얼지 않게. 라 우리는 누구도 추궁하지 않았고 누구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문장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아니면 그때의 고백이든 그건 다음 문제였거든요. 오늘의 문제는 얼지 않게 돌아 나오는 것이었어요. 돌아 나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 2걸음을 준비하는 것. 그날 저녁 박진석이 키친에 등장했습니다. 약속해둔 작은 테이블 도면 구석에 아버지 자리라고 적어둔 그 자리로 가더니 식판을 들고 앉았어요. 국물 좋네 짜요? 사는 맛이네. 그 대답에 주방이 한 박자 느슨해졌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잠깐 등을 폈습니다. 박진석은 다 먹고 나서 식판을 반납대에 가지런히 올려놓더니 돌아서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배우네. 늦게 배우는 사람은 오래 가르치죠. 그 말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칭찬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고 그걸 모두가 조용히 나눠 가졌어요. 밤 10시쯤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였어요. 대표님, 내일 아침에 적합성 결과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놀랍게도 저는 잠이 왔습니다. 결과가 오기 전날 밤엔 잠이 안 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잠이 왔어요. 아마도 오늘 안에 해야 할 말을 다 했고 오늘 안에 지켜야 할 온도를 지켰기 때문이었겠죠. 저는 알람을 19걸음에 맞춰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에서 의사와 마주 섰습니다. 결과가 내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저는 숨을 먼저 셌어요. 하나, 둘, 셋.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가는 구간입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기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공여자와 수혜자 모두 회복 계획을 같이 해야 합니다. 수술은 시작이 아니라 한가운데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가치에는 엄마들, 동생들, 회사, 키친, 그리고 이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가치를 믿고 싶었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조심스러운 박수를 3번 쳤습니다. 큰 박수 대신 작은 박수, 환호 대신 확인. 오늘은 말 줄이고 박수만. 네, 오늘은 제가 말 늘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움은 나중에. 오늘은 밥부터. 우리는 약속대로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엔 밥을 먹고 울어야 하는 날엔 울고 잠들어야 하는 날엔 잠드는 방식으로요. 며칠 뒤 면담실에서 라씨를 만났습니다. 예상보다 더 작고 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손이 많이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자주 쉬다가 돌아오는 종류였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내 난방기가 고장 나 있었고요. 내 스탬프를 데우려고 가까이 댔습니다. 종이가 붙었습니다. 그가 붙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목이 한 번 더 쉬었고 저는 그 쉼을 기다렸어요. 그날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딱 잘라 말해지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실수였으면 좋겠다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고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실을 사람의 속도로 꺼내놓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지의 마지막 줄을 접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는 자리에서 숨을 고른다는 그 문장으로 여기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면담이 끝나자 저와 정순이, 고성이는 일어나서 동시에 허리를 숙였고
그는 자리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느림이 오늘 우리 모두의 속도였죠. 면담이 있던 그 주말, 키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학생 둘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들고 와서 천천히라는 제목의 곡을 연주했어요. 악기 소리가 그릇과 그릇 사이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숟가락이 잠시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멈춤이 가장 예쁜 박자라고 생각했어요. 멈춰야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요. 연주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박영란은 사는 맛이라는 말을 또 했고, 지강호는 오늘 마감도 내가라고 손을 들었고, 이수빈은 슬리브 상자에 하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박진석은 야외 자석 그늘길이를 한 번 더 체크하고 돌아갔고, 고성이는 다 쓴 수첩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내 짧게 적었어요. 오늘은 식어도 된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 옆에 문장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선택한다. 증명은 나중, 회복은 오늘 얼지 않게, 오래가게. 오늘은 두 걸음만 더 그 문장들이 저를 지키고, 저를 묶고, 저를 풀어줬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짜 약혼이 가짜답게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한 날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누구의 영웅담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서로를 얼지 않게 지키려는 작은 말투들로 쌓인다는 것도요. 고맙다 대신 막아줄게, 괜찮다 대신 기다릴게, 도와줄게 대신 멈춘 자리까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미끄러질 거고 어떤 날은 걸음이 10에서 7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오늘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옆에 있어야 제가 덜 흔들리는지, 누가 조금 멀리 서 있어야 제가 더 잘 보이는지 그 거리의 기술을 배웠거든요. 믿음은 기술이고, 기술은 연습이고, 연습은 생활이니까요. 내일 아침 알람은 19에 맞춰둘 생각입니다. 욕심 같지만 오늘보다 딱 2걸음 그 정도의 욕심은 우리를 해치지 않더라고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